안녕하세요. 강관의 현구 강현구입니다. 오늘도 영화 현구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현구에서 다뤄볼 영화 최신 개봉작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에 개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흥행 감독이죠. 짝패, 부당거래, 베테랑, 모가디슈, 밀수 등을 연출한 류승환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흥행 실적이 아주 훌륭한 감독이죠. 2023년 작품 밀수가 5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타짜, 암살 등을 연출한 최동원 감독을 제치고 현재 대한민국 영화감독 누적 관객수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류승환 감독 영화의 매력은요, 빠른 전개, 찰진 대사, 그리고 시원시원한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거래 같은 작품은 전개가 롤러코스터 마냥 짜릿하고요. 딱패 같은 영화는 대사가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부터 너무 숭악즙잖아. 오늘 따블 띄어? 이런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이런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이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죠. 또 천만 영화 베테랑 보시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액션 시원시원하고 내용도 아주 사이다스럽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류승환 감독하고 류승범 배우하고 형제입니다. 7살 차이 나는 형제인데요. 류승환, 류승범의 할머님께서 너희는 왜 잘생긴 애가 감독을 하고 못생긴 애가 배우를 하니? 라고 했던 에피소드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류승환 감독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류승환 감독이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에 류승범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양아치 배역이 안 구해져서 고민하던 중에 집에 가보니 백수 양아치가 누워있었다 라고 말했다는 에피소드도 유명한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럴듯한 소문, 재밌는 소문은 꼭 한 번은 의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 휴민트의 줄거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현대고요. 동남아시아 마하도르라는 곳에서 주인공 조 과장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연락을 받고 침대에 나서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조 과장은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이자 블랙 요원인데요. 정보원을 만나기 위해서 매음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영화 제목이 휴민트인데요. 휴민트는 사람을 뜻하는 휴먼, 그리고 정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의 합성어입니다. 사람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정보원과 휴민트는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운굴에서 만난 사람은 조 과장의 휴민트 김수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고 팔에는 수많은 주사 자국이 보입니다. 조 과장은 김수린이라는 여성과 대화를 하는데요. 김수린 손목에 무슨 팔찌를 채우고 테이블에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국정원 동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동료들은 카메라를 통해 또 전자 팔찌를 통해서 김수린의 얼굴과 심박수 등을 확인하고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수린 씨는 북한 사람이고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가려는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납치가 됐고 빙두라는 주사를 맞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겁니다. 빙두는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데요. 납치 후에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한 후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동남아시아 마하도르까지 와서 성매매 여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조 과장은 김수린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수린을 한국으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원이 조 과장과 동료들을 마하도르로 파견한 그 목적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을 통해서 조 과장에게 방금 김수린 씨가 빙두라는 말을 했는데 마약 관련된 이야기로 정보를 좀 더 뽑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김수린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전을 시행할 예산이 아직 심사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이곳을 나갈 수 있냐라는 김수린의 질문에 조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때 김수리는 카메라를 직접 보고 빨리 나를 꺼내달라고 외칩니다. 그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고요. 그 소리를 들은 매운굴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조 과장과 김수린이 있는 그 방의 문을 엽니다. 손님인 조 과장은 나가라고 하고요. 난리를 치는 김수린에게 빙두를 주사하려고 합니다. 국정원 동료들도 조 과장에게 야, 빨리 일단은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곳을 벗어나면 휴민트 김수린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직감한 조 과장은 현장을 제압하고 김수린을 구출합니다. 그 걸음으로 마하도르 국정원 작전본부로 가는데요. 이미 빙두를 주사 맞은 김수린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조 과장은 이 사건으로 휴민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납치,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을 벌이는 블라디보스토크 마피아가 이 과정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들은 국정원장은 조 과장을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 과장은 북한 식당 아리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최선화를 새로운 휴민트로 삼게 되죠. 화면이 전환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접경 지역인 두만강 쪽으로 배경이 넘어갑니다. 탈북 브로커 1명과 여성 4-5명이 러시아 쪽으로 탈북하고 있고요. 약속된 장소에는 건장한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북 무리와 러시아 사람들이 만나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탈북 여성을 차에 태우고 테이프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또 탈북 브로커에게 빙두를 건네봤는데요. 빙두의 품질을 확인한 러시아 사람들은 그대로 떠납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한 마약 유통, 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을 마친 탈북 브로커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박건에게 체포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요, 북한의 국정원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파견 온 박건이 탈북 브로커를 체포해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황치성이라는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와 함께 탈북 브로커를 조사하는데요. 박건은 황치성 몰래 책상 밑에 녹음기를 붙입니다. 박건은 탈북 브로커 건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줄 알았지만 황치성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치성 총영사는 박건 조장과 식사나 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리랑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리랑 식당은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박건은 그곳에서 일하는 최선화라는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고 빤히 쳐다봅니다. 둘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식사 중에 전화를 받은 박건은 급하게 영사관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탈북 브로커는 이미 죽어있고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는 박살이 나 있죠. 영사관 직원이 직접 그 박살난 녹음기를 건네면서 조장 동지가 설치해둔 녹음기가 파손돼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과연 박건과 최선화는 무슨 관계일까요? 또 조 과장은 최선화로부터 어떤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최선화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황치성 총영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영화 휴민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요, 스스로를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에서 발생한 범죄를 파헤치다 격돌하게 되는 남북한 비밀 요원들을 그린 첩보 액션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첩보, 그리고 액션, 이 세 키워드 들으면 딱 느낌 오시죠? 의형제, 공조, 강철비 같은 영화가 떠오르는데 소재는 비슷해도 영화의 톤이나 무게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영화 휴민트는요, 확실히 무겁고 어두운 내용입니다. 마약, 또 총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용이 무겁고 공조처럼 유머도 없습니다. 또 남북한 요원들의 국경을 넘어선 찐득한 우정,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유머 없고 우정 없으면 뭐가 있냐? 총기 액션, 차량 액션, 또 맨몸 액션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는 글쎄요, 이 영화의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영화의 큰 두 축이죠. 조 과장과 박건, 이 두 인물이 평면적입니다. 영화 시작에 휴민트를 잃은 조 과장, 다음 휴민트 최선화에게는 어떻게 해줄까요? 당연히 잘해주겠죠. 그리고 최선화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구해주겠죠. 그런데 왜? 도대체 왜가 저는 걸렸습니다. 최선화를 휴민트로 삼아서 정보를 좀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최선화는 조 과장에게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하고요. 물론 최선화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됐을 때 나보다 일찍 파견 온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 언니가 순간 사라졌다. 그 사람 이름이 김수린이다 라는 정보를 듣고 조 과장은 과거 내 휴민트가 그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다시는 그 휴민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질 테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조 과장의 행동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파견된 요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최선화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차라리 그 조사 과정에서 최선화에게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북한 국가보위부 조장 박건, 이 인물은요, 최선화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드러나는 순간 이 인물의 모든 앞으로의 행동이 예상이 됩니다. 초반에 탈북 브로커를 체포했을 때 이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직원들도, 북한 영사관 그 직원들도 박건 보면서 역시 보위부 에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부터 정말 큰 스포입니다. 최선화랑 박건이랑 둘이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최선화 부모님이 불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그 보위성 박건이 그 사건을 직접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 사건으로 북한에서 음대를 다닐 정도로 엘리트 좋은 집안에서 살았던 최선화가 파견 노동자가 된 거죠. 영화 초반 그 포스 넘치던 박건이 최선화만 보면 눈빛이 그 사연 많은 멜로 눈빛이 됩니다. 물론 연기 너무 좋고 눈빛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혼녀 최선화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박건, 최선화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그런데 최선화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구해주겠죠. 첩보 영화를 표방하고 있는 휴민트의 두 주인공이 평면적이다. 저는 좀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뭐랄까요? 패가 다 보이는 카드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앞으로의 내용이 다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조 과장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데요, 장비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카메라, 망원경, 그리고 도청하기 위한 여러 장비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장비는 도청하는 장비입니다.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터무니없는 장비가 아니고 또 그럴듯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조 과장이 방탄조끼를 착용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기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대부분 주인공은 총을 안 맞잖아요. 뭐 맞아도 치명적인 부분 다 안 맞고 또 뭐 동료가 대신 맞아주고 비껴가고 그러는데, 영화 휴민트의 주인공 조 과장은 방탄조끼를 잘 착용해서 총을 좀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선한 액션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영화에서 못 봤던 액션이 있어서 볼 때마다 굉장히 신선하다, 즐겁다, 이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박건이 조 과장의 본부를 찾아내서 그 조 과장의 부하 동료하고 싸우는 액션씬이 있는데 그 빙빙 도는 계단에서 액션을 펼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신선하고 못 봤던 거고, 액션씬을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류승환 감독님 작품답게 액션이 훌륭합니다. 조인성, 박정민, 뭐 박해준, 또 신세경 배우 좋아하시면 배우들의 액션 연기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박해준 배우의 그 연기에 강세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그 박해준이 연기한 황치상은 사람을 조사할 때 조사를 받는 그 사람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적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압박할 때 그 분위기, 그리고 그 펜을 건넬 때 그냥 건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펜이 있으면은 이렇게 딸깍 딸깍 이 부분으로 강세를 준다랄까요? 액센트를 준다? 예. 이런 연기 호흡이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마어마한 거물 느낌이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후반 되면은 그냥 그저 그런 악당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서 아쉽더라고요. 연기 훌륭한데 극중 인물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인데요. 총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동권총, 리볼버, 뭐 소총, 산탄총 다양한데 뭐 총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을 쏘면 알지만 탄피가 나오죠. 보면서 눈치챈 건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부 총기에서 탄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리볼버는 뭐 탄피가 안 나오는 총이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자동 소총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면 약간 총구만 반짝이는, 총구에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 몰입이 조금 떨어지는데, 소리로는 탄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화면에선 탄피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몰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생각이 드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가 많이 폭력적입니다. 마약, 인신매매, 뭐 총기 등장하는데요. 영화의 결말부 내용입니다. 사실 그 총영사 황치성과 러시아 마피아가 결탁 관계고요. 뭐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 또 반동으로 몰린 그 북한 주민들을 러시아 마피아에게 넘기고 돈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아와 조 과장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선아를 잡아서 신문하고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마피아에게 넘겨버리죠. 러시아 마피아들은 그렇게 확보한 여성들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성에게 흰 원피스 속옷만 딱 입혀서 방탄유리로 된 진열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팻말에 뭐 A 플러스 이런 등급을 적어두는데, 이게 굉장히 좀 폭력적이죠. 뭐 최선아도 유리 진열장에 갇히는데요. 조 과장이 최선아를 구하기 위해서 그 경매장에 가고, 또 뒤늦게 위치를 확보한 박건도 옛 약혼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경매장에 갑니다. 제가 그 유리 진열장이 방탄유리라고 말씀드렸죠.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 유리 진열장을 안에 여성이 들어있습니다. 엄폐물로 활용합니다. 특히 그 러시아 마피들이 그 유리 진열장을 방패처럼 밀면서 다가오는 장면이 있어요. 방패처럼 삼아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에 몰입해서 그런지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좀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영화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조과장하고 박건이 뭐 이번만 임시 동맹이다 하고 둘이 합쳐서 최선아를, 또 최선아와 피해 여성들을 구하는데요. 그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총영사 황치성이 이렇게, 예, 총을 들고 그 최선아, 조과장, 박건 그리고 여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격전이 발생하는데요.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을 엄폐물로 활용하면서 화려한 총기 액션이 나타나는데, 아마 영화의 액션적으로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전달력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개가 좀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화면이 컷이 빠르게 지나가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 좀 잘 보이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 액션씬을 소화하기가 좀 친절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뭐랄까요, 남자 3명이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좀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 영화 감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재밌나요? 뭐 적당히 재밌습니다. 또 보고 싶나요? 뭐 어떤 영화든 꼭 봐야 되는 영화는 없는데, 다만 안 봐도 되는 영화는 있을 수 있죠. 배우 좋아하시면은 보시는 거 추천하는데, 뭐 굳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극장에서 봐야 하나요? 뭐 보신다면 액션 영화인 만큼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운드, 청각적인 쾌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재밌다, 배우 좋아하면 여러 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영화인 만큼 극장에서 보면 좋다. 네, 이렇게 오늘 영화 현구 2026년 2월 11일에 개봉한 영화 휴민트 다뤄봤습니다. 첩보 영화라기보다는 액션 영화로서의 장점이 더 뚜렷한 영화 같고요. 인물들이 좀 평면적이어서 뭐랄까요, 앞으로 영화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네, 이런 뻔함이 좀 더 강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매력이 있다면, 영화 휴민트의 매력이 있다면 뭐랄까요, 박정민 배우의 멜로 눈빛,
뭐 박해준 배우의 포스 있는 악역, 신세경님의 아름다운 외모. 주인공인 조인성이 나머지 배우들에 비해서 좀 돋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영화라기보다는 주인공은 하나의 좀 기능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님의 작품이라서 기대가 컸던 만큼 저는 좀 아쉬움이 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현구였습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영화 현구 시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관의 현구 강현구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